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다 진사로입니다. 2025년 10월 14일에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실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삼국 항쟁의 중심지 한강 유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고구려 장수왕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쳐서 가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대요. 자, 가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했다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수도가 한성이었던 나라, 요게 이제 가에 들어갈 나라가 되겠죠. 바로 백제입니다. 자, 백제에 대한 설명을 선지에서 찾으면 되겠는데, 이 백제가 이때 한성을 함락당한 후에 곧바로 웅진, 지금의 공주로 천도를 했고, 나중에 가서 사비, 그 현재 충남 부여 지역으로 다시 한번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게 선지에 있죠. 1번입니다. 사비로 천도하였다가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뭐 그 외에는 그 전에 평양성을 공격했다 이런 것도 백제가 있어요. 자, 팔조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고조선. 해동성국으로 불렸던 나라는 발해입니다.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에 특히 왕으로 따지자면 태종과 세조 이렇게 두 분이 계시고 제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거는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탐구활동 보고서예요. 주제가 간데 이자연은 과거에 장원급제했다. 문종이 그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 해가지고 자, 이자연의 손자로는 이자겸, 이자량이 있다. 여기 이자겸 조금 봐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예종이 최사추의 사위인 이자겸의 둘째 딸을 들였는데 태자를 낳자 왕비로 책봉하였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자겸의 셋째 딸이 패비 이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와 있죠. 계속하여 이자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이자겸은 고려시대 문벌 중에 최고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딸들을 갖다가 계속하여 왕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고려시대의 문벌이 나왔던 그 현상하고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3번입니다. 문벌의 형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 문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자겸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이자겸이 나중에 이자겸의 난을 벌여가지고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죠. 이후에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게 벌어지면서 이 문벌 사회의 동요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신정변이 발생하면서 문벌이 한 방에 무너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 골품제의 한계는 특히 육두품 쪽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육두품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제 벼슬에 오르는 그 관등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좀 그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육두품들이 나중에 호족들과 결탁하면서 고려의 핵심적인 건국 세력이 되기도 하죠. 자, 발해 지배층의 구성. 이 발해는 이제 고구려 출신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말갈족이 피지배층이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예송이 전개된 거는 조선 후기의 남인과 서인. 이 두 붕당이 그 자위 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 문제를 두고서 논쟁을 벌였던 게 예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일제강점기 무단 통치 나오면 이건 1910년대. 이제 헌병 경찰제나 태형같이 이렇게 이제 일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이런 통치 방식을 취했었다라는 게 무단 통치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가국과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거란의 군주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의 서경을 공격하였을 때 강감찬은 현종에게 남쪽으로 피난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 이 강감찬이라는 분 이름 보고 현종 뭐 이런 왕도 알 수가 있는데 고려입니다. 자, 군사를 거느리고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격파하니 살아 돌아간 거란군은 겨우 수천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죠. 이게 거란의 3차 침입, 귀주 대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때 거란이 완전히 그 전멸 상태가 돼버렸죠. 자, 이게 이제 최근 드라마 그 고려 거란 전쟁, 거기서 다뤄졌던 스토리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고려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
이 거란과의 대외 관계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거란의 군주가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유나라 성종 야율융서, 그분이죠. 근데 어쨌든 이 거란과는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진족, 그 여진하고는 이제 뭐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을 격퇴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했었다. 이런 게 있고, 뒤에 몽골과는 강화도에서 수도를 옮겨서 항쟁을 벌이다가 이제 몽골과 협정을 맺고 개경으로 돌아왔다. 원 간섭기가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랑 관련된 게 선지에 있죠. 5번입니다. 별부반을 편성하여 여진을 정벌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백제와 동맹을 맺었다. 이건 이제 신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해 침략에 맞서 싸운다라는 고조선입니다.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의 이야기죠. 특히 이 수신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항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개항기. 이제 개항 이전에는 통신사, 개항 이후에는 수신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도 지역 기준으로 나눠져요. 자, 안시성에서 단군을 격파한 나라는 고구려. 자, 이렇게 되겠죠. 4번 가겠습니다. 가구강의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가 편찬한 농사직설의 서문을 작성했다. 이제 농사직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천문 관측기구인 혼천이를 제작했다. 역법을 연구하여 가가 칠정산을 편찬하는데 기여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가에 들어갈 분은 농사직설, 뭐 혼천의, 칠정산 이런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은 세종대왕이에요. 그리고 이 세종대왕의 업적을 찾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못 찾으면 이거 한국 사람 아니에요.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이게 세종대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 참고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이제 세종대왕이라기보다는 이 일을 실제로 한 사람을 이제 말하는 건데, 이 일을 실제로 했던 분은 이순지라는 학자예요. 이제 그 세종대왕 시기에 있었던 천문학 마스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특히 천문 관련된 업적이 좀 많은 그런 과학자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세종대왕 제위 시기에 있었던 학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이제 대종교가 창시된 거는 뭐 개항 시기에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기 직전 그때쯤으로 보시면 되겠고, 한성 순보는 1880년대 역시 개항기죠. 8만 대장경이 조판된 거는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항쟁 시기예요. 독서 삼품과가 실시된 거는 통일신라 시대, 왕으로 보자면 원성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죠. 자, 병자년 12월에 대규모 오랑캐 기병이 침입하자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만 들어도 바로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남한산성에서 이제 임금이 항전을 했던 전쟁입니다. 자, 뭐 여기 보면은 삼전도에서 항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두었다. 뭐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병자호란입니다. 인조 제위식에 있었어요. 요 임금이 인조입니다. 자, 요 병자호란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이 병자호란의 영향으로 가장 대표적인 꼽히는 게 뭐냐면 북벌론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 북벌론이라는 거는 이제 청나라에게 결국 항복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청나라를 정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게 북벌론입니다. 물론 실제로 북벌 활동을 하지는 못했어요. 자, 어쨌든 2번이 정답이고, 대가야가 멸망하였다. 이거는 이제 신라 시대죠. 진흥왕 때입니다. 자, 삼국 간섭이 발생하였다. 이거는 청일전쟁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1890년대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 땅을 받게 돼요. 이제 교과서에서는 랴오둥 반도라고 나올 거예요. 그 랴오둥 반도 땅을 받게 되는데, 이제 삼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의 그 요동 점령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삼국 간섭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망이 망소이가 봉기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인데 특히 무신 정권이 수립됐던 그 무신들의 집권식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진 거는 이제 병인양요랑 신미양요가 끝난 다음. 그러니까 이게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서양 세력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았던 비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갈게요. 가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고종 45년에 몽골의 군사가 쳐들어오자 조휘와 화주와 그 주변 지역을 몽골에 바쳐 항복했는데, 이 몽골이 화주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고 조휘를 총관으로 삼았다라고 돼 있죠. 가때에 이르러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그 지역을 회복하고 다시 동북면이라고 불렀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 국왕은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회복시킨 국왕이요. 즉 공민왕입니다. 고려의 마지막 개혁군주였던 공민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회복했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는 등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쳤던 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이분은 이제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면서 전민 변종 도감을 설치해서 운영했어요. 그게 선지에 있죠. 정답 4번입니다. 전민 변종 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게 이제 공민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화랑도를 개편하였다. 왕으로 말씀드리자면 신라 때의 지등왕이에요. 초계 문신제를 시행한 거는 조선의 정조, 대한국 국제를 반포한 거는 고종인데, 이제 대한제국의 수립 때 요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였다. 이거는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일제의 통치 방식이었어요.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그 한국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제정했던 법이 국가총동원법입니다. 인력과 물자가 수탈되죠. 자, 7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바다 건너 의연금이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나랏빚 1,300만 원을 갚아서 국권을 지키려는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셔야 되는 게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국채보상운동. 1907년부터 있었던 나랏빚 갚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담배를 끊든 이제 반지를 빼서 팔든 이제 이 의연금을 모금해서 이걸 모아가지고 나라빚을 갚자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당시 언론의 지원을 받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선지에 있으니까 정답 3번이 되겠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국채보상운동은 통감부의 방해로 결국 실패했어요. 당시 이제 을사늑약 체결 이후기 때문에 통감부가 설치되어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감부가 방해해가지고 실패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하였다. 요거는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고 보통 불러요. 영남 지역의 유생이었던 이만손 등 그 여러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던 겁니다. 이 조선 책략에는 미국과 수교를 맺어야 된다는 내용이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 유생들은 아니 미국과 신미양요로 전쟁을 했는데 무슨 놈의 수교입니까? 라고 이제 반발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됩니다. 자, 훈련도감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내 살림 내 것으로 이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이거는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1920년대에 있었던 이제 이거는 국산품 애용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거는 독립협회에서 한 일이에요.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면서 저령도 조차, 그러니까 부산의 영도 지역 빌려달라고 했던 그 요구를 이제 국민적인 목소리로 저지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8번 갈게요. 가 국왕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자료는 가가 설치한 친위 부대인 장용영과 관련된 기록을 정리한 장용영 고사래요. 자, 가가 건설한 수원화성에서 실시된 장용영 군사들의 훈련 내용 등이 실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용영 수원화성 이런 데서 알 수 있죠. 바로 정조입니다. 자, 정조하면 규장각, 초계 문신제, 장용영, 수원화성, 그리고 할아버지 영조와 더불어서 탕평 정치를 추진했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자, 탕평 정치 나왔으니까 이건 안 쓸게요. 자, 규장각과 초계 문신제가 있습니다. 규장각은 학문 연구 기관이었고, 초계 문신제는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이 새로운 신하들을 이제 규장각으로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교육하는 그런 제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후녀 10조를 남겼다. 이거는 고려의 태조 왕건이고요. 주장함을 설립한 거는 발해 때입니다. 이 발해의 유학 교육기관, 대학교가 주장함이었다라는 거죠. 자, 노비항건법을 실시하였다. 고려의 네 번째 왕 광종이죠. 노비항건법과 과거제 기억하시고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한 거는 1880년입니다.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총괄 기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9번 가겠습니다. 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서는 일본 효소인에 소장되어 있다. 가의 5소경 중 하나였던 서원경이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자, 삼국을 통일한 가에서 서원경 부근의 촌을 포함한 4개 촌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 문서를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소경 중 하나였던 서원경,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5소경이 있었던 국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통일신라입니다. 자, 통일신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 오소경이 설치됐던 시기가 그 신문왕 때예요. 구조 오소경 그 지방행정 제도를 정비했다라는 거죠. 그 시기에 신문왕이 했던 또 다른 업적 중에 뭐가 있냐면은 노급을 폐지했었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선지에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요. 노급 폐지 소식에 반발하는 귀족. 이게 이제 통일신라 신문왕 시대입니다. 노급 폐지에 왜 반발을 했냐면, 이 노급에는 그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 그 수조권을 보유한 그 토지에 대한 그 지역 백성들이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급을 폐지해버리면 거기 백성들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이 노동력을 징발해서 군사력으로 활용하는 거를 신문왕이 막으려고 노급을 폐지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귀족들이 반발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때이기 때문에 신문왕이 밀어붙였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른 선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게를 발급받는 지주, 요거 광무기역식입니다. 9번 신참의 원칙에 따라서 고종이 주도했던 대한제국의 개혁이었어요. 그때 이제 양전사업 및 지게 발급, 요게 가장 중요하죠. 자, 전시과 시행을 명하는 국왕 고려시대입니다. 특히 최초로 전시과가 시행된 거는 시정 전시과라고 해가지고 경종 때 시행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자, 상평통보로 물건을 사는 상인 조선 후기. 상평통보는 숙종 때부터 주조돼서 이제 활발하게 유통됐던 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는 관리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건 약간 여담일 수 있는데, 이제 학교 내신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효소인에 소장된 이 문서를 통상 민정문서 혹은 촌락문서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오소경 중 하나였던 서원경, 여기가 지금 충청북도 청주 지역을 뜻한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게요. 서원경은 청주, 그 다음에 중원경은 충주, 그 다음에 북원경이 원주, 강원도, 그 다음에 남원경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전북 남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금관경, 여기는 김해 지역을 뜻합니다. 자, 10번 갈게요. 밑줄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민중을 계몽하고 국권 수호하기 노력했던 이 단체래요. 독립문 기념사진, 이제 모금 활동을 통해 건립한 독립문의 과거 모습. 자, 그 다음에 이 단체의 주도로 개최되었던 만민공동회의 연사, 열강의 이권 침탈을 규탄한다, 뭐 이렇게 나왔었죠. 이제 아까 잠시 여기서 말씀드렸네요. 러시아의 저령도 쫓아오고 저지했던 그 단체,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자, 이 독립협회가 그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지금 나왔죠. 만민공동회. 이제 이권 침탈 규탄하면서 이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어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관민공동회까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정부의 관리들까지 와가지고 집회에 참여했었다라는 거죠. 이 관민공동회에서는 두 가지. 헌의 6조를 채택해가지고 고종에게 건의했었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의회의 설립을 추진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죠.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어렵기 때문에 3점짜리 문제가 된 겁니다. 정답은 3번이요.
의회 설립 운동을 추진하였다라는 게 독립협회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연행사를 파견하였다. 이거는 청나라로 갔던 외교사절단이에요. 조선 후기입니다. 그 개항 이전 시기라고 보면 돼요. 자, 심의 28조를 건의하였다. 고려시대의 고려 성종 때 최승로라는 학자입니다. 국민 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그 다음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단체로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신민회가 꼽히네요. 신흥 강습소 같은 이런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11번. 가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전주성이 점령되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대요. 전주성 지키는 군사로 뽑혀갔다가 도망쳐 돌아온 사람 물어보니 농민군들이 큰 깃발을 세우고서 몰려왔다라고 돼 있죠. 쭉 보시면 전봉준, 김계남 등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가당시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 화약 체결로 마무리됐다라고 나왔죠. 자, 요거는 동학 농민 운동입니다. 자, 동학 농민 운동, 그러니까 전라북도 정읍 인근에서 봉기가 발생해서 이게 이제 인근 지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학 농민군들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이제 정부하고 화약을 맺었다. 이제 이게 동학 농민 운동의 흐름인데, 이 전주 화약을 체결하면서 나오게 된 게 뭐냐면은 집강소라는 개혁 기구예요. 농민들이 집강소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잘못된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여러 개혁안들을 만들어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1번에 있죠. 이 동학농민운동의 가장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집강소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농민군들이 다시 한번 뭉칩니다. 우리 이번엔 서울 가서 그 일본인들을 몰아내고 왕을 지켜내야 한다. 이래서 뭉쳤는데 이제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패하게 되죠. 자, 동북 구성이 축출되었다. 이거는 고려 여진족에 대한 그 대외 관계였어요. 이게 한인 애국단이 조직된 거는 이제 그 1930년대 초인데,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조직하셨고,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서 활동하셨던 분으로 이봉창 의사나 윤봉길 의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건 이제 1876년, 이제 근대가 시작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과의 문호를 개방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명예지원군이 파견된 거는 임진왜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밑줄 친 정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김옥균 등 급진계파가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을 기회로 삼아 일으킨 정변, 한성에 있던 일본인이 남긴 지도래요. 자, 요거는 갑신정변입니다.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에서부터 바로 알아내셔야 됩니다. 이 김옥균 등 급진계합파,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이런 분들이 우리도 빨리빨리 일본을 모델로 해서 개화를 추진하자, 이런 뜻으로 정변을 일으켰었다라는 건데, 이 정변이 일어난 다음에 이 급진개혁파 세력들이 뭘 했냐면, 일어난 다음에 바로 개혁정강 14개조를 발표해요. 이렇게 이제 하자 해가지고 개혁정강 14개조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들이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장악했던 시기는 딱 3일이었어요. 청나라 군대가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이후에 한송조약이 체결돼요. 이 흐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전개 과정에서 개혁 정강이 발표되었다. 이게 갑신정변이다라는 겁니다. 자, 서경천도를 목표로 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뜻하고요.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철종시대, 그러니까 세도 정치가 만연했던 그 시기에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났죠. 이거랑 관련이 됩니다. 이 봉기를 조사하기 위해서 왔던 안핵사 박규수가 이제 조사한 다음에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라고 건의를 해서 설치가 된 거예요.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병인 양요.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해 갔었다라는 겁니다. 자, 윌슨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요거는 3.1운동이에요. 자,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전라 장성의 기후만이 창의할 뜻을 품고 나주에 통문을 보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인들이 국모를 시해하고 임금을 협박하여 못하는 짓이 없으니 사람의 도리가 무너졌도다 해가지고, 자, 지방 관리들이 그릇된 명을 받들어 단발을 독촉하니 나라에 사람다운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창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병의 부대를 창설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답이 금방 나올 텐데 몰랐다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국모를 시해했다, 그리고 그릇된 명을 받아 단발을 독촉했다라는 게 나왔죠. 요 국모 시해가 을미사변, 명성황후 죽여버린 그거고, 그 다음에 단발을 독촉했다라는 건 을미개혁이요. 1895년 을미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래서 단발까지 추진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겁니다. 이제 을미개혁에 대한 반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2번이에요. 을미의병의 전개 과정을 조사한다라는 겁니다. 자, 삼별초의 항쟁 이유, 이거는 고려의 개경환도예요. 몽골과의 항쟁을 끝내고 개경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게 이제 삼별초의 항쟁 이유였습니다. 이게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서희의 외교담판 내용을 알아본다. 이게 이제 강동육주 확보하는 거죠. 거란하고 했던 외교담판. 자, 사군육진 지역의 개척비행을 정리한다. 이거는 세종대왕식인데, 이 세종 제위 시기에 이제 북방 정벌,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던 여진족을 몰아내는, 요거를 추진하면서 사군육진이 설치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의 원인을 살펴본다. 요거는 이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들어와서 막 이제 평양에서 막 그 조선 군대가 막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평양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약탈하고 이래서 이제 당시에 평안지역 감사가 저 배를 불태우고 침몰시켜라, 뭐 이렇게 명령을 했었던 거죠. 자, 14번. 밑줄 친 이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료는 진주에서 시작된 이운동과 관련된 포스터로 평등의 의미가 담긴 저울이 그려져 있습니다.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남아 있었고, 이에 백정들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이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 운동을 가리켜서 형평운동이라고 불러요. 이 형이 저울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운동 자체가 저울처럼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추진된 운동, 나와 있다시피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게 이 운동의 목표였습니다. 정답 찾기 어렵지 않죠? 1번이 답입니다. 조선 형평사가 주도하였다라는 게 형평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였다. 이거는 이모군란도 그랬고, 앞서 나왔던 갑신정변도 청군이 개입하면서 실패했습니다. 자,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하였다. 이거는 단체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자강회. 그리고 재물포주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 이모군란이죠.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킨 단체는 보안회입니다. 이제 보안회하고 대한자강회는 1900년대에 활동했던 시민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5번.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가의 성립 전례식을 충칭에서 거행했고, 이 가는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합동작전으로 비밀훈련을 실시했다. 자, 이 김구 주석은 미국 전략정보국 측 책임자인 도노반 장군과 국내 진공작전을 협의하기 위해 시안으로 가서 회담을 하였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자, 이 군사조직이 미국 전략정보국과의 합동작전, 국내 진공작전 추진했다, 이게 있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본문에 등장했는데, 이 부대는 바로 한국광복군입니다. 지청천 장군께서 총사령관을 하셨던 임시정부의 정규 부대로서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그 연계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는 이 본문 내용과,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인도 미얀마 전선에 영국 요청으로 투입돼서 작전했어요. 이게 4번에 있죠.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일본하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전투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요 일본을 무찌르기 위해서 일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우리 편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한국 광복군에게 부탁을 했죠. 여기 좀 몇 명 보내가지고 우리 도와달라 하니까는 오케이 하고서 이 김구 선생께서 한국 광복군을 인도 미얀마 전선으로 보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요번에 3학년 모의고사에서 이게 출제됐어요. 조선의용대의 일부 병력이 합류했다. 이제 이 조선의용대 일부 병력은 김원봉 장군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원봉 장군은 이 한국 광복군의 부사령관이 돼요. 이제 조선의용대를 데리고 오면서 부사령관이 됐고, 지청천 장군은 총사령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 안중근 의사.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제 1930년대 초 이제 북만주 지역에서 활약했던 군사 조직이에요. 한국 독립군. 근데 여기 총사령관도 지청천 장군이었습니다. 자, 한산도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이거 이순신 장군입니다.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거 군사 조직으로 보면 대한독립군단. 이제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나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그 외에 여러 부대들이 이제 청산리 대첩을 마치고서 뭉쳤어요. 그게 이제 대한독립군단이 됐는데, 이들이 만주에서 활동 근거지를 잃고 러시아 자유시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참변을 맞으면서 타격을 크게 받았었다. 이게 이제 대한독립군단입니다. 자, 16번. 가조약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고종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내용이 담긴 가가 자신의 뜻에 반하여 강제로 맺어졌다 해가지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에서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심판해 주기를 바랐다. 이게 틀림없다고 나왔죠. 자, 이 조약은 바로 을사늑약. 자, 올해도 2025년 을사년, 이 을사늑약 체결 120주년 되는 해입니다. 어쨌든 이 을사늑약이 외교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교권 박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통감부의 설치가 있어요. 이게 정답이 나왔죠. 1번입니다.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이게 을사늑약 때 있었습니다. 이 악원파천은 이제 그 전 189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 홍경래의 나는 순조 제위 시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세도 정치 시기. 나당연합군이 결성된 건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중에 있었죠. 7세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산의 이기항구가 개항되었다. 이거 강화도 조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개 항구는 원산하고 인천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자, 17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화면의 편지는 김지섭 의사가 옥중에서 쓴 것으로 최근 복원되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하니까 김원봉 등이 만주에서 조직한 가의 단원으로 활동하며 일본 왕궁을 향해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일으켰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사실 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김원봉이 조직했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의열단이에요. 이 의열단을 공부하실 때 이제 학교 내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활동하셨던 주요 인물들을 김상옥 의사는 종로경찰서, 나석주 의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 그리고 김익상 의사가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다. 이 정도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박지혁 의사가 부산경찰서에 의거 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 항공에 폭탄을 투척한 김지섭 의사의 활동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본문에 나온 거죠. 다만 학교 시험에서도 김지섭 의사를 이제 주관식으로 낼 만큼 그렇게까지는 아마 안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어쨌거나 의열단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제인데, 이 의열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가 있냐면, 조선혁명 선언을 의열단의 활동 지침으로 삼았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이게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고, 이 조선혁명 선언은 역사학자이신 신채호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자,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이거는 통리기무하문에서 추진한 개화정책이에요.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였다. 신민회입니다.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통지와 교통국뿐만이 아니라 구미위원부까지 기억해 주시고, 자,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 요건 이제 앞서서 뭐 제가 대한독립군단 말씀드릴 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 이 부대가 이제 중심적으로 활약을 했고, 김좌진 장군. 그 외에도 이제 홍범도 장군이 지휘했던 대한독립군이 이 청산리 대첩에 같이 있었다.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해서 이제 일본을 무찔렀다라는 겁니다. 자, 18번 갈게요. 밑줄 친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제는 세계인의 이목을 가리고 한국 민족을 속이기 위해 사이토 마코토를 새로운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이른바 모 정치라는 명목으로 회사령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의 신문과 잡지 발행을 허용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 이는 한국 민족을 대우하기 위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사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전보다 더욱 음험하고 악랄하게 한국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것이었다라는 거, 요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른바 문화 통치에 대한 설명이네요. 일제들은 자기네들이 문화 통치했다고 주장해요. 뭐 회사령 폐지하고 허용하지 않았냐, 뭐 지방 자치까지 실시해 줬는데 왜 난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민족 사람들끼리 친일파 양성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러니까 음험하고 악랄하게 분열시키려는 이제 민족 분열 통치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1920년대에 있었던 이제 이른바 문화 통치. 3.1운동을 계기로 통치 방식을 이렇게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예, 악랄하죠. 자, 어쨌거나 이 이른바 문화 통치랑 관련된 정책을 찾아라 그랬는데, 그 이제 1910년대 요 전에 무단 통치 때는 헌병 경찰제가 있었고 뭐 태형도 있었고 이랬죠.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이제 그런 걸 싹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이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꿨는데 그게 5번에 있는 거예요.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그러면 이제 좀 더 좋아진 거 아니냐가 아닌 게, 이때 경찰 숫자를 엄청 늘렸어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감시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랄하죠. 그러니까. 자,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고려, 광종. 집현전을 설치하신 분은 세종대왕이고요. 조선태형령을 제정한 거는 1910년대입니다. 무단통치 때예요. 교육입국 조선은 2차 갑오기역 때 반포됐습니다.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운동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자, 이곳은 엘버트 테일러의 묘지입니다. 이 엘버트 테일러는 민족대표 33인으로 작성된 독립선언서를 해외에 알렸습니다. 또한 그는 고종의 장례일에 즈음하여 일어난 이운동 당시 일제가 자행한 제압리학살 사건을 취재하여 해외 신문에 기사를 담았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운동은 바로 말씀드리자면 3.1운동이에요. 고종의 장례일에 즈음하여 일어났다 해서 여기 이제 3.1운동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3.1운동의 영향을 물어봤는데, 제가 18번 문제에서 이른바 문화통치 나왔을 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3.1운동의 영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3.1운동의 영향은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었다라는 게 있었고, 그게 앞 문제에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건 조금 여담이긴 한데요.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테일러 선생의 묘지, 여기가 어디냐면은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에요. 제가 그 외국 선교사들 나올 때마다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항시기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외국인 분들이 여기 묻혀 계십니다. 대한매일신보를 설립했던 베델, 그 다음에 유경공원의 교사였던 헐버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테일러,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를 설립하신 스크랜튼 여사 등등, 정말 굵직굵직한 분들이 여기 지금 서울 그 합정동 쪽에 여기 이제 안장되어 계십니다. 이 제압리학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분은 그 석고필이라고 불리는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인데요. 이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님은 국립현충원에 계십니다. 예, 이건 참고하시고 20번 갈게요.
자, 가단체 활동으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자, 강기덕이라는 분이 나와 계십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에 참여했다라고 돼 있죠. 자, 이 강기덕 선생께서는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여 창립한 가의 원산 지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해서 창립했다라는 데서 이 단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신간회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중요한 키워드가 또 있죠.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등 강령을 내세웠다라는 건데, 특히 신간회에 관련된 키워드 중에 이제 기회주의를 부인한다라는 거는 다른 단체하고는 전혀 다른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 민족유일당 운동에 참여한 공로들을 인정받아서 건국훈장, 독립장 받았다. 당연히 받으셔야죠. 자, 어쨌거나 신간회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문제입니다. 이 신간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설립된 단체다라는 것도 물론 있고, 이게 설립된 이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이게 중요해요. 선지에 있죠.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조사관을 파견해가지고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했다. 이게 이제 신간회의 가장 큰 활동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요. 자,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이거는 천도교 소년회. 근데 이 단체도 중요하지만 이 분, 소파 방정환 선생님 기억하셔야 되고요. 독립공채를 발행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한 거는 조선어 학교에서 한 일입니다. 오산학교랑 대성학교를 설립한 단체는 신민회이죠.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10월 14일에 실시한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학교 내신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길어진 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잘 기억해서 향후 시험에서도 좋은 성과를 유지하기를 늘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학생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다른 컨텐츠를 통하여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